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이 아니라 25년의 피크를 찍을 수 있는 11가지 이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요, 4월 6일자입니다. 비트코인의 비중을 줄였더니 판테라 캐피탈 산하의 펀드가 1분기 수익률이 66%를 기록했다. 특히 이제 지난 분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줄였다. 그리고 솔라나, 리본 파이낸스, 스택스 같은 알트코인들 상승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비트코인 보유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일 좋은 코인들인데 얘네들의 비중을 왜 줄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뭐 잘은 이렇게 리본 파이낸스 이제 디파이 쪽이긴 하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섞었더니 수익률이 확 뛰었다. 지금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왔던 거죠. 우리가 아셔야 될 사실, 뭐 이거 다 아시고 있지만 항상 좀 간과하는 게 이겁니다. 수익률은요, 위험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이제 소위 뭐 투자 좀 한다고 하는 뭐 회사 직원 있으면 선배들이 와서 자꾸 묻는 말 있죠. 야, 그거 안전하면서도 수익 높은 거야. 그런 거 뭐 없냐? 뭐 사면 돼? 여쭤보시는 분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투자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 위험에 우리의 피땀 눈물을 집어넣는 행위다.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따곡따곡 무슨 이자 받듯이 은행 이자처럼 고수익을 안겨주겠다. 자, 100%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99%다 사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어떤 또 분석에서요. 렉트 캐피털, 뭐 유명한 친구죠. 반감기 전에 재매집 단계에 돌입했다. 되돌림 이후에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자, 이게 좀 뭐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재매집 단계에 있고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지금 7만 달러를 찍지는 못했었죠. 6만 달러는 이렇게 넘어섰었고요. 이 저항을 뚫지 못하면서 이게 지금 단기 고점을 찍었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헤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그 구간에 들어선다면 지금 이제 곧 마지막 매집 기회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뭐 그 어떤 억만장자 뭐 유명한 어떤 뭐 투자자 전설 다 좋습니다. 일단 경청을 하겠지만 확률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 5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ETF가 된다 안 된다? 그냥 50%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아까 좀 말씀이 어려웠지만요. 쉽게 말하면 과거 이 빨간색 구간 이게 이제 그 반감기 직후에 왔다 갔다 이제 별 재미없다라는 표현이고요. 지금 곧 있으면 반감기 이제 지나면 이 빨간 구간에 또 진입을 할 것이다. 이때가 이제 덜컹덜컹하면 이때가 뭐다? 마지막 매집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요 녹색 보이시죠? 과거 이 녹색 구간 2021년에 뭐 더블탑을 찍으면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죠. 이 초록색 되면 네가 살 그거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구간 덜컹덜컹 할 때 최대한 많이 비트코인을 쟁여 놓으시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요. 자, 솔라나 관련 좀 뭐 어떤 뉴스가 떴는데요. 지금 솔라나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 중이다. 곧 패치를 배포하겠다. 지금 그 팀에서 뭐라고 했냐? 네트워크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뭐 패치를 준비할 예정이며 뭐 데이터 옵션 최적화, 뭐 밸리데이터 동작 관련 수정이 진행된다.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그 팬텀이라고 하는 그 레이어 1 창시자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솔라나의 네트워크 문제는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뭐다? 그냥 병목 현상이다. 그냥 조금 한 군데가 많이 막히네. 뭐 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솔라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사실 뭐 예전 첫 번째 위기 22년도 FTX 파산했지 않습니까? 11월에 FTX가 파산하는데 FTX가 제일 많이 투자했던 게 뭡니까? 솔라나죠. 그때 엄청난 전 세계에 이건 패닉 셀이 아니라 거의 증오의 셀이, 증오 매도. 이게 엄청 났었습니다. 30 몇만 원 갔던 게 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두 번째 위기, 수차례나 블록체인이 그냥 먹통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치명적인 문제였거든요. 이때 이제 FTX 뭐 온갖 이렇게 그 투자 특히 하셨던 분들이 온갖 욕설을 하면서 떠나갔던 거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병목 현상으로 인한 지금 거래가 지연되고 있는 거. 지금 뭐 그 좀 먹통이 심해져 가지고요. 그 수수료도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번째, 이건 작년인데요. FTX가 솔라나를 들고 있어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보니 이거 이제 자산을 매각을 한다는 퍼드 이게 퍼졌었죠. 일주일에 최대 우리 돈 한 2천억 원까지 팔 것이다. 이게 사실 꽤 큰 퍼드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그냥 무시하고 쫄지 말고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사실 뭐 작년에 계속 드렸었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솔라나는 시총 5인데요. 그냥 아주 안정적인 5입니다. 6이랑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요. 4위 바이낸스 코인과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거의 이제 뭐 탑5 그 안에 뭐 테더 빼면 탑4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곧 있으면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업데이트 이거 하면 뭐 더 빨라지고 더 싸지고 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업데이트도 곧 있으면 이제 구동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숱한 위기를 겪고 뭐 불사조처럼 살아난 게 뭡니까? 솔라나죠. 솔라나는 제가 이제는 이 친구는 비트나 이더와 뭐 이제 비트나 이더와 그 같은 레벨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망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4월 6일자 메이커다오의 설립자가 미카법이 라이센스제를 채택합니다. 미카는 유럽의 크립토 법안입니다. 그 법안의 이름을 미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라이센스제가 되면 유럽에서 있는 디파이, 그 탈중앙화 금융이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유럽의 규제 당국이 각 디파이에 라이센스, 그러니까 자격증을 도입해야 디파이 지금 영업권을 준다라는 거죠. 이거 시행하면 타격이 클 것이다. 당국은 허가받은 프론트엔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것만 허용을 할 수 있다. 이게요, 지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파이라고 하는 게 탈중앙화 금융이죠. 이건 뭐냐면요. 뭐 어떤 우리나라 신한은행 뭐 이런 창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냥 사용자만 있을 뿐입니다. 사무실도 직원도 전화 받을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입니다. 근데 지금 뭐 KYC를 하겠다, 고객 확인을 하겠다, 뭐 지금 뭐 라이센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체도 없는데 뭐 이렇게 뭐 갖다가 뭘 만들어내라는 격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탄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이 디파이 관련해서 그 SEC 의장이 심심하면 나와서 이 얘기 하거든요. 디파이를 꼭 죽일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SEC가 미등록 증권을 팔았어? 이자까지 줬다고? 그러면서 다수의 거래소 뭐 고소장을 날리고요. 뭐 리플을 비롯해서 엄청난 뭐 지금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증권 이슈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똑같아요. 코인은 뭐다? 사기다, 불법이다, 테러다, 다단계다, 나쁜 것이다. 이것을 계속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겁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코인 살까요? 살려고 하다가도 다 떠나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SEC는 엄청난 막강한 파워와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권을 누구한테 몰아준다?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이 몰아주는 거죠. 월가에서 로비 자금이 어디로 갑니까? 규제기관으로 가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을 원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뭐다? 지금 SEC입니다. 뭐 다 아시죠, 이제는. 디파이는요,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 건요, 그 돈을 다루는 거다 보니 변화의 속도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엄청나게 느립니다. 금융은요, 제일 마지막에 바뀌고 최대한 안 바뀌었으면 하는 게 금융입니다. 과거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그 구태의연한 구닥다리 금융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변한다? 디파이로 인해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 했던 그 비즈니스가 금융이 이제 디파이는 뭐냐? 디지털화, 블록체인화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득권이 그럼 뭐 하고 있냐? 디파이, 뭐 디파이를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그냥 자산 토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이제 그 디파이화 시켜서 하는 거죠. 자산 토큰화해서 하는데 디파이를 막 확대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뭐 요청하고. 근데 진짜 이유는 뭐다? 디파이 통째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기존과 조금 다른 점은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뭐 전통 금융, 뭐 JP 모건이 디파이 기업들을 싹 다 뭐 씨를 말려버리고 죽여버려야 제가 볼 땐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능이 이 디파이의 혁신을 기존 전통 금융한테 없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냥 인수합병 뭐 적대적으로 가져가서 다 이제 씨를 말렸을 텐데 JP 모건과 뭐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업들이 뭐 폴리건이다, 에이브, 엑셀라, 뭐 아발란체, XRP, 리플과도 협업해서 계속 디파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디파이가 오히려 아주 매우 중요한 그 미래의 혁신적인 섹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BIS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BIS는 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핵심 브레인 중의 브레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코인에 대해서 사실 그 어떤 과거에 특히 긍정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IMF도 마찬가지죠. 2018년 6월자 암호화폐 부정적 평가했다. 가치가 불안정하다. 경제적 한계가 뚜렷하고 자금 세탁에나 쓰인다. 여기서 많이 들었죠. 투자자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네. 자, 이런 얘기 했고요. CBDC는 금융 안정성에 영향이 크니까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거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합니다. 코인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코인 진짜 싫은데 괄호 열고 닫고 이거 바퀴벌레 같아서 이거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겁니다. 왜요? 국제 공조를 해서 규제를 재정비하자라는 말이 사실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다? CBDC다. CBDC 이거 이전부터 이 고안했던 겁니다. 하고 싶은 건 CBDC인데 가로 열고 닫고 눈치가 되게 보이네. 지금 이런 얘기를 아주 멋있게 지금 기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비슷한 그 시기에 BIS 암호화폐 가치가 불안하다. 사용이 늘어나면 금융 안정에 큰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고 에너지 재난. 이거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전기 에너지 막 엄청 낭비한다더라. 화석 연료 쓴다 하더라. 그래놓고 ETF 지금 승인했죠. 자, 자금 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도 지금 2018년 6월 말이면요. 가뜩이나 그 코인 하락장 17년에 그 신구루 같았던 게 지금 와장창 그 부서졌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짜증 나는데 이 권위자 브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코인 사기다. 이거 자금 세탁이다. 재난이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되면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못 버티고 떠나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코인은 사기다, 범죄다, 테러다, 도박이다. 이것을 계속 언론상으로 반복시키고 세뇌를 시키죠. 이 지금 그 규제 기관과 가장 친한 그 미국의 금융 은행 1위 기관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JP 모건입니다. 비슷한 뉘앙스죠. 그랬더니 BIS가 2022년 7월 3일자로 뭐 하나를 발표합니다. 은행 준비금 최대 1%까지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한다. 이제 그룹 2로 비트코인을 지정해서 1%로 제한한다. 임의적인 수치일 뿐 변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모든 은행, 이 은행의 중앙은행 포함입니다. 신한은행 이런 민간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까지 뭐 한다? 자기 자본의 1%까지 코인 보유를 허용한다. 코인 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 이내로 사라. 자, 코인을 뭐 그룹 1이다, 그룹 2로 나누는데요. 이제 코인 1은 그러니까 그 뒷받침되는 자산이 명확한 거 이게 그 그룹 1입니다. 그 테더나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룹 1이고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은 그룹 2입니다. 조금 불안전한 자산까지 지금 뭐 한다? 1%까지 살 수 있다. 이게 되게 근데 뉘앙스가 이게 안 맞는 게 22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테라로나 사태 있었죠.
테라루나 야 너희들 봤지? 코인 위험한 거 알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근데 1%만 사. 그거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불과 5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말을 또 바꾸네요. 은행들 비트코인 준비금 허용액 1%, 아예 뭐 부족해? 그러면 2%까지 내가 확대해 줄게. 25년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자산 2%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제가 아까 그 그룹 2가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 자산을 뭔가 좀 제시할 수 없는 자산, 좀 한마디로 열등한 자산, 이 비트 이더 다 포함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지금 뭐라고요? 이때는 또 교묘하죠. 2022년 11월 뭐가 있었습니까? FTX가 파산했습니다. 정말 이게 피비린내가 났었죠. 그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FTX 파산 봤지? 코인 위험한 거 너희들 봤잖아.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야죠. 2%만 사. 지금 1%에서 2%로 지금 올려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요, 그 이미 은행들이 그 BIS 몰래 코인을 샀든지 아니면 코인 대놓고 사면 걸리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제 뭐 채굴소, 그 채굴업체들 아니면 뭐 코인 거래소, 뭐 지갑업체들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 사는 게 아니고 뭐 펀드의 펀드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샀던 것을 뭐 사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BIS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 은행들 코인들 솔직히 많이 들고 있지? 이거 얼마나 들고 있는지 다 자수해봐. 나한테 한번 다 이렇게 지갑 열어봐 했는데 열었습니까? 자율에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공시를요 안 합니다. 그냥 숨겨놓고 우리가 무슨 뭐 코인 없어요. 뭐 이렇게 잡아떼는 거죠. 조금 지나서 무슨 기사가 그래서 뜹니까? 23년 10월 18일자 BIS에서 2025년까지 은행들 암호화폐 보유량 이제는 공개 의무해. 이거 자율에 맡겼던 이거 다 그 발뺌하고 모른 척하네. 그래서 공개 의무화를 시킨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에서 코인 사지 말라고 했더니 업비트랑 비썸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주식을 그것도 직접 사기 뭐하니 무슨 하나 기관의 펀드의 펀드로 간접 매수했다가 엄청 국정감사에서 혼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혼나고도 국민연금이 작년이었나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서 투자 대박 났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대세 중에 대세는 거죠. 이미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뭐 은행, 뭐 국민연금만 이런 게 아니고요. 코인을 뭐 ETF가 없었으니까 못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코인이나 관련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그래서 보유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25년 1월부터는 이젠 빼박입니다. 100% 은행이 코인 얼마나 들고 있는지 종류와 그 이제 뭐 시가 그 수량까지도 다 완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이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25년 1월이 됐는데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에서 비트코인 뭐 5천 개, 누구는 10,000개, 이더리움 10만 개, 솔라나 20만 개. 이거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면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비트코인 뭐 5천 개, 3천 개, 이더리움 12만 개, 아발란체 뭐 3만 개, 뭐 6만 개, 뭐 리플 뭐 몇십만 개. 자,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일반인들은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알게 돼요. 이제 의무 공시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듣게 된 일반인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야 이거? 얘네들 뭐 JP모건 뭐 비트코인 사기라고 뭐 직원 다 잘라버린다고 할 때는 언제고 비트코인 뭐 예를 들면 뭐 5만 개, 10만 개씩 쟁였다? 극심한 포모가 오지 않을까요? 이게 언제부터다? 25년 1월 이후부터입니다. 제가 24년도 뭐 이렇게 피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피크는 25년에 올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25년에 뭐가 시행이 된다? 미카법, 유럽의 크립토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통과는요. 이거 이미 2년 전에 다 통과는 시켜놨습니다. 시행을 원래는 23년이었다가 지금 4년이었다가 25년으로 미뤘습니다. 두 번째, BIS에서 모든 은행 2% 코인 보유 허용.
이거 2% 제가 볼 때 이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더 많이 들고 있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이것도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2년 12월에 이미 다 결정했습니다. 근데 시행을 언제 한다? 25년 1월에 한다. 25년 1월에 또 뭐까지 해야 된다? 전 세계 모든 은행, 중앙은행 포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앙은행들이 뭐 살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코인들 의무 공시해야 된다. 자, 미국에도 사실 크립토 법안들이 많이 있어요. 22년도, 23년도에 계속 올렸는데 뭘 안 했다? 통과를 안 시킨 겁니다. 도장을 지금 이렇게 땅땅땅 안 한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크립토 법안 2025년부터 본격화된다. 시행이 그때부터 된다. 어쩌면 그들의 시간표가 이제 올해 빠르면 올해 연말도 될 수 있지만 2025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래서 해본 거죠. 세 번째,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즉시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최악이죠. 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채굴 기업들이 다 이제 소위 중소기업들은 다 파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비트코인 들고 있는 거 다 던진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량 다 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 피크를 찍었었다. 네 번째는 미국의 대선이죠. 대선, 대통령이 뽑힌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선이 있으면 보통 그 전에 금리도 낮추고 돈을 많이 찍죠.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돈 찍기가 금리 인하했다고 바로 유동성이 옵니까? 조금 지나서 돈을 찍고요. 돈 찍었다고 해서 바로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까? 시간이 걸린다.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시간 이후에 이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역대급으로 돈 찍었다가 연준에서 21년이었나요? 금리를 갑자기 막 수직 이제 상승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물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다섯 번째, 아직 해결이 안 된 소송들이 많이 있죠. 리플 소송, 코인베이스 소송, 크라켄 소송.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뭘 의미합니까? 규제 명확성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불명확한다.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언제 끝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여섯 번째, 아직 기업 인수, 그레이스케일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통금융이 아마 인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FTX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계속 팔고 있거든요. 지금 솔라나도 팔고 저기 AI 엔트로픽도 팔고 있고 이거 다 팔고요. 어느 정도 보상을 한 다음에 이거 재가동 될 겁니다. 그때가 저는 제대로 된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조금 보니까 시간이 걸릴 뉘앙스입니다. 일곱 번째, 아직은 조금 요원해 보이는 기업의 IPO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리플과 서클인데요. 자, 리플과 서클 CEO들은 공식 석상에서 IPO 하고 싶다, 주식 상장시키고 싶다고 이미 수차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소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SEC 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IPO 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예전에 코인베이스에서 IPO 했었죠. 나스닥 상장을 했는데요. 그때 21년 상승장의 거의 정점 아니었습니까? 지금 한번 그때를 반추해 보면 불장에서 IPO 해야죠. 그러면 리플과 서클이 IPO를 한다. 그때 아마 불장의 정점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는 시장을 탈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덟 번째, 아직은 조금 요원해 보이는 CBDC, 자산 토큰화. CBDC 지금 전 세계 80% 90%가 BIS에서 막 강제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파일럿 테스트하고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나게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제 론칭을 하기까지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리고 자산 토큰화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것도 시간이 한 25년 이후까지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ISO 2002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국제금융통신 전문의 표준화.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디지털 금융, 뭐 디지털 화폐, 디지털 증권을요. 전 세계 거래하고 하는 어떤 표준이 있어야죠. 비트코인을 누구는 BTC라고 쓰는데 누구는 뭐 BCH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BIT라고 쓸 수, 이러면 이제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로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BIS가 이것도 주도를 하는데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별로 뭐 시스템도 다르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거 오래 걸리니까 데드라인을 준 겁니다. 25년 11월 전까지 다 끝내. 이거 지나가면 이제는 봐주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의무가,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시간이 이것도 25년 말까지 조금 걸릴 것이다. 10번째, 이더리움 ETF조차 지금 불확실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 됩니다. 시간의 문제인데요. 이게 뭐 5월 달에 될 것이냐, 저기 12월까지 밀릴 것이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 ETF가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더리움만의 그 어떤 축제가 아닙니다. 이건 알트코인 전체에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때문에 혼자 이렇게 비트가 달려가고 있지만 이더 ETF가 이게 현물이 된다? 그러면 다 같이 달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제가 볼 때 한번 거절을 해주고요. 12월 정도 연말 가서 이걸 한번 딱 통과를 시켜주면 조금 더 제가 볼 땐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관점이 아니라 그들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11번째. 뭐 아직까지 우리 지금 코인 과세 뭐 이거 좀 유예하는 거 국민청원 지금 동의를 해주고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하셨다면 그거 한번 가셔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25년에 우리 지금 코인 세금 우리가 뭐 돈을 벌었으면 26년 5월 달에 뭐 종합 뭐 이렇게 소득 신고할 때 그때 이제 내는 걸로 아직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때를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5년 우리가 뭐 예상을 하는 것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게 2013년의 양상이 재현될까봐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데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2013년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보시면 쉽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한 20배 올랐다가 70% 떨어졌다가 다시 또 20배가 또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짜 2번일 때 마이너스 70%일 때 이 3번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럴 일이 벌어진다면 특히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 제가 거의 이건 좀 어느 정도 확신을 하는데요. 2번 70% 비트코인 70%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패닉세라고 다 떠나갑니다. 21년 5월달 기억나십니까? 그런 느낌이죠. 근데 3번 이거 뭡니까? 갑자기 또 20배 또 오른다? 이때 또 한번 영끌과 비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2번 당하는 거죠. 물론 2017년에는 이렇게 싱글 탑을 찍었었고요. 2021년에는 더블 탑을 찍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물론 이게 싱글 탑일지,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더블 탑일지, 뭐 트리플 탑일지,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저는 더블 탑을 아마 좀 유도할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비트코인 누구한테 많습니까? 기관들 아직 못 샀어요. 아직 준비 단계고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미들 많이 들고 있으면 그 물량 뺏어야죠. 그럴 거면 아까처럼 그냥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 개미들이 이거 못 버티고 다 파는 것을 저는 알 것이라고 봅니다. 더블탑을 그래서 제가 주의하자라는 차원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폭락이요. 저는 올해 뭐 언젠가 한 번 정도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번 이제 꼭지를 찍으면 이게 전체 사이클 탑이라기보다는 로컬 탑 정도 25년에 이제 사이클에 좀 더 큰 탑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예측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단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24년도 물론 오르겠지만 25년에 더 크게 상승할 이유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이런 의견도 있네. 이런 로직이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